네, 이슈의 흐름 쫓아가 보겠습니다. IS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슈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얼마 전에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고 저출산도 있고 이번에는 이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재차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가지고요. 과연 박수범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 먼저 해주세요. 네, 단기 테마주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 테마 형성, 짧게만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여당에서 아무래도 서울 쪽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냐, 고전하지 않겠냐라는 이번 이제 4월 총선에서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표를 많이 받고자 하는 흐름들이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특위를 구성해서 보게 되면 김포도 있고요, 구리 그리고 광명 여기에다가 하남 등이 이제 서울로 편입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건 아무래도 서울로 이제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뭐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표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야당은 상당히 좀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다수당이 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관련된 지금 상임위원회에도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안 되는 부분들을 되게 해달라는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면 이런 법률안들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일단 좀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신규 분양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좀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묻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좀 풍부하고, PF 자금에 대한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태형건설로 인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태형건설하고는 이제 현대건설하고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태형건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좀 집중되어 있는 흐름들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PF 자금도 크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좀 6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60% 정도가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건설사들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 자이가 일단 좀 1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GS건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 신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 오늘 지금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일봉상 영망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5일선 지지 흐름은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 상승 흐름은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주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GS건설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계속 우리가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과도하게 좀 조정을 준다라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시점 잡고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지금 현재 내재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에 비해서 건설주들이 너무나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주가가 너무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우리 시청자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하자면은 지금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좀 작은 업체들은 단기 대응이고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건설주들을 바닥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추세를 잡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김포의 서울 편입 과연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일단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은 조금 전에 화면 보신 것처럼 상승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게만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팁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뉴럴링크 이 키워드가 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굉장히 놀랍니다. AI, 챗 GPT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가능해 싶었는데 이제는 사람 머리에 반도체 칩을 이식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작용을 하면서 뭐 마비가 풀리고 이런 거의 꿈의 기술에 가까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앨런 머스크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먼저 박수원 미사님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한 줄평 말씀드리면 나의 머리에도 반도체 칩을 이식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 줄평을 부탁드렸는데 바람을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뉴스를 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현재 뉴럴링크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뉴럴링크에서 지금 현재 첫 환자에게 이제 이식을 했고요. 이식을 해서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트위터 X죠. 네. X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글을 올리면서. 아무튼 그 내용들이 어떤 형태가 좀 될지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그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뉴럴링크가 뭐 시가총액이 50억 달러를 좀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을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7조 원 정도 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아무튼 뭐 비상장 회사이긴 한데 이렇게 상당한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 게 이 부분들이 좀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이 머리에 지금 현재 칩을 지금 이식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불치병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의 어떤 부분의 이제 질환이라든지 그 부분과 근육 이완, 수축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일으키는 걸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이 파킨슨병을 낫게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자폐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 뉴럴링크에서 만들고 있는 인간의 머리에 칩을 이식해서 이런 불치병들을 좀 고쳐보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관련 종목들은 작년 6월 달에도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물론 추세를 잡고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반짝 작년 6월 달에 움직였다가 지금 현재는 관련 종목들이 보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거래량도 없는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단기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나오냐가 좀 문제인데 머스크가 또 X라는 SNS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뉴스플로우를 적어주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회복 구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아도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어떻게 또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 형태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도 물량도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할 부분만 하기 때문에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좀 대응해보자. 그리고 지금 윗꼬리도 많이 달았어요. 지금 8.4%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 신규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이슈 내용들 나온 걸 기대하시고 한번 좀
대응을 하죠. 그렇다 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는 마시고, 네, 어차피 뭐 아시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상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는 마시고 적당한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링크 제네시스가 그랬고 아침부터 좀 상한가로 들어가 이제 네오팩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네오팩트도 아침에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크게 물량을 좀 털어내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후장에 새로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이 이슈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두 회사는 뉴럴링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뇌과학 관련해서 사업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신경망 학습 데이터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작년에도 뭐 그 내용 때문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뇌졸중 환자를 위한 뭐 홈 재활 보조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뉴럴링크에 연동되어서 또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관련 정보로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럴링크와의 접점보다는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신경망, 뇌과학 뭐 이쪽으로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 두 종목이 유난히 돋보이는데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만 할 내용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약간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오랜만에 좀 다시 짚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뭐 하마스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쉽게 종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군들은 이제는 여기에 좀 무덤덤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한 줄평 방위산업 다시 달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위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요즘에는 해운이 가장 민감했고 에너지 종목군들도 영향을 받았고 한 줄평에는 방위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유가에 대한 부담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뭐 화물 운송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서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려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일단 좀 그쪽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바이든이 뭐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번 그 요르단에 미군 기지가 뭐 드론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상자가 좀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바이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또한 지금 가자 지구의 전쟁을 종료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내용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방위산업 관련주가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일단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우리가 최근에 좀 폴란드를 통해서 많은 수출을 했었는데 방위산업 쪽에서 루마니아가 곧 또 발표를 할 겁니다. 루마니아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K9 자주포를 54문이나 이제 수주를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제품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납기일이 좀 빠르다는 부분들, 어떤 나라보다 납기일이 빠르고 그리고 K9 자주포가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만든 제품들 못지않게 상당히 빠르고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루마니아도 약 1.2조 정도 계약을 이루어지지 않겠냐, 곧 발표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 부분과 지금 현재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방위산업 쪽에 방위산업에 이제 투자되었던 부분들보다 올해 같은 경우 약 45%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45%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이 방위산업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뭐 27조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제품들이 앞으로도 루마니아를 통해서도 많은 수출을 하길 좀 기대해 보고요. 뭐 거기에다가 지금 레드백이라는 국내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독일 제품이 이제 뭐 아스코드라는 제품도 있고 독일이 좀 링스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장갑차가 있는데 이 부분보다 레드백이 가격적인 면에서 있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최근 레드백 같은 경우는 호주에도 뭐 잭팟을 한번 터뜨렸었죠. 상당한 양의 레드백을 수출 계약을 좀 하면서 잭팟을 작년에 좀 터뜨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루마니아를 통해서 좀 만들어지길 좀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K9 자주포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지금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만 하더라도 5개국이나 지금 현재 K9 자주포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9국가가 지금 이제 K9 자주포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관련 종목들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좀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로템을 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도 6%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로템 하면 우리가 인프라 이제 철도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또 K2 전차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도 미사일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쪽 분야도 보면 이제 천궁 1이 있고 천궁 2가 있고, 뭐 거기다 지금 현재 뭐 신궁도 있고 현궁도 있고 비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뭐 중동 쪽이라든가 동남아 쪽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럽 쪽에도 조만간 좀 희소식이 좀 들리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뭐 그런 부분 그 부분과 지금 현재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맞아.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오늘 같은 시장에 오늘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지수 움직임이 좀 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좀 포트에 담고 단기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방산주들 특히나 현대로템은 오늘 호실적 내놓고 지금 현재 컨퍼런스 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컨퍼런스 콜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방산주들 시장 대비로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은 물론 종전은 해야 하는 거지만 현재 합의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흡수가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을 좀 열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스라엘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빅딜을 추진한다, 뭐 이런 소식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종전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재건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그러면 이 방산주들의 시세가 꺾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렇죠. 이제 남중국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뭐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남중국해 이제 해안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말이 많은 상황이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방위산업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수주 내용들은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지금 대략 한 7조 원 넘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방위산업 쪽에서 수주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 쪽으로 해서 7조 원 정도 누가 하나 오션이 가져갈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가져갈지 누가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도 지금 현재 국내적인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요.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또 국회 본회의 있는데 수출입은행법 진행되면은 또 방산주들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앞으로도 물론 이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각국에서는 국방비 지출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유지를 해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